1. 매출 영원. 사장이 해야 할 첫 행동. 멘붕 전에 사장 모드로 전환하라. 아침부터 밤까지 손님 하나 없이 지나간 하루. 전단지도 뿌렸고 SNS도 올렸는데 매출은 0원. 문을 닫고 불 꺼진 가게 안에서 멍하니 앉아있을 때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스친다. 나 오늘 뭐 잘못한 거 없나? 진짜 망한 건가? 앞으로도 계속 이러면 어쩌지?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멘탈 다잡기. 아니다. 그건 나중 일이다. 먼저 해야 할 건 단 하나. 기록이다. 가게를 나가기 전 매장 상태를 있는 그대로 찍어라. 사장은 늘 가게 안에 있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 손님이 없었다면 외부에서 가게가 어떻게 보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외부 사진을 찍어보자. 간판은 잘 보이는가? 문은 열려 있었는가? 가게 앞 동선은 어떠했는가? 막힌 부분은 없었는가? 지나가는 사람 눈에 내 가게는 열려있는 가게처럼 보였는가? 오늘 매출 0원은 그저 운이 나빠서가 아닐 수도 있다. 진짜 이유는 내가 못 본 사소한 장애물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매출 0원의 원인을 감정이 아닌 사실로 정리하라. 지금은 감정이 올라오는 상태지만 감정은 위기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오늘 하루의 흐름을 최대한 객관적인 로그처럼 남겨보자. 오늘 몇 시에 가게 문을 열었나? SNS나 홍보 활동은 어떤 걸 했는가? 날씨는 어땠고 동네 분위기는 어땠는가? 근처 상점들도 조용했는가? 나만 그랬는가? 이렇게 기록을 남기다 보면 감정이 아닌 정보로 돌아보는 힘이 생긴다. 사장은 매출이 아닌 패턴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었을까? 보다 중요한 질문. 자책은 빠르고 쉽다. 하지만 오늘 해야 할 질문은 다르다. 바로 이것이다. 내가 오늘 배운 건 무엇인가? 매출 0원은 사장에게 시장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다. 이 신호를 잡을 줄 알면 내일의 매출은 바뀔 수 있다. 사장 노트에 꼭 남겨야 할 세 줄 메모. 오늘 가장 이상했던 점은? 오늘 내가 시도한 것 중 효과 없던 건? 내일 무엇을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 매출이 떨어질 때 당황하지 말고 먼저 할 일. 매출 하락은 병이 아니라 증상이다. 가게를 열고 몇 달 혹은 몇 년. 언제부턴가 매출이 서서히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 눈에 띄게 손님이 줄지는 않았지만 월말 정산을 할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이러다 망하는 건 아닐까? 이 동네가 죽은 건가? 이제 뭘 해야 하지? 당황이 앞설 때일수록 문제는 더 안 보인다. 이럴 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언제부터 이상했는가를 기록하라. 매출은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다. 보통은 한두 달 전부터 조짐이 보인다. 언제부터 월 매출이 줄기 시작했는가? 메뉴 중 어떤 항목이 먼저 흔들렸는가? 평소보다 먼저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는가? 날짜와 함께 느낌의 변화를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 단서가 보이기 시작한다. 내가 변한 건 없는가를 되묻는다. 매출이 줄기 시작할 때 사장의 태도도 함께 변한다. 인사할 때 목소리가 줄거나 메뉴 설명을 생략하거나 추천을 주저하거나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손님은 눈치챈다. 이 가게 예전 같지 않다. 그 느낌 하나가 재방문율을 크게 떨어뜨린다. 먼저 변한 건 손님이 아니라 사장일 수도 있다. 지금 해야 할 건 정밀 진단이다. 매출이 떨어졌다는 건 몸이 아프다는 게 아니라 어디가 이상하다는 신호일 뿐이다. 의사가 환자를 보면 혈압 체온부터 확인하듯 사장도 기초 수치를 점검해야 한다. 최근 재방문율은 어떤가? 특정 시간대 매출은 어떻게 변했는가? 광고 홍보의 반응률은 유지되고 있는가? 정밀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엉뚱한 해결책을 쓰게 된다. 사장 노트에 꼭 남겨야 할 세 줄 메모. 매출 하락이 시작된 시점은 언제인가? 최근 내 태도나 서비스에서 바뀐 부분은? 내가 점검할 가장 중요한 수치는? 고객이 줄어들었다면 먼저 점검할 세 가지. 사라진 고객을 찾는 것보다 남은 고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여유롭던 가게가 점차 손님이 줄어들면서 점점 더 긴장감이 감돈다. 매출이 감소하는 것보다 더 큰 위기는 고객이 줄어드는 것이다. 왜 갑자기 안 오지?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손님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한두 명이 빠진 게 아니다. 이제 그만큼 더 이상 오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신호다. 그러므로 그 원인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가게 외부에서의 변화를 점검하라. 고객은 가게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가게 위치가 갑자기 눈에 띄지 않게 되었는가? 근처에 새로운 경쟁자가 생겼거나 상권의 변화가 있었는가? 주변 상점들의 분위기나 교통 흐름이 달라졌는가? 이런 외부 변화는 고객의 방문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외부 환경을 점검하여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자. 고객의 니즈가 변했는가? 고객은 언제나 변화하는 존재다. 오늘 내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기대에 맞지 않으면 금방 관심을 잃는다. 최근에 내 가게의 메뉴나 서비스가 고객의 욕구와 맞지 않는 것 같은가? 새로운 트렌드나 인기 상품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고객의 목소리나 피드백을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고객의 니즈를 항상 민감하게 파악하고 변화에 맞춰 서비스를 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은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다. 내 가게가 고객 맞춤형이 되었는지 점검하라. 고객의 줄어들면 내 가게가 고객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특히 단골이 적거나 재방문율이 낮다면 큰 문제일 수 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가게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고객이 가장 자주 오고 어떤 고객이 자주 떠나는가? 내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점검해야 한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맞춘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때 다시 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장 노트에 꼭 남겨야 할 세 줄 메모. 내 가게 외부 환경에 변화가 있었나? 고객의 니즈가 변화했거나 내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 내 가게가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는가? 4. 매출 하락이 시작된 시점 찾기. 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면 반격도 가능하다.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하락은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작됐을 것이다.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기 전에 슬슬 내리기 시작한 작은 신호들을 놓쳤을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매출 하락은 한순간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시점은 몇 주, 몇 달 전에 있었을 수 있다. 전후 3개월을 돌아보라. 매출 하락이 시작된 시점을 찾으려면 최소 3개월 전부터의 흐름을 돌아보자. 그동안 내가 놓쳤던 작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해보자. 그 시점에 어떤 큰 변화나 사건이 있었는가? 예를 들어 특별한 이벤트를 했었는가? 경쟁 가게의 새로운 오픈, 가격 인상 등 외부 요인이 있었는가? 날씨, 계절 변화와 같은 외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 하락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파악하고 이후의 대처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월별 매출 변화를 분석하라. 매출 하락을 단순히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넘기지 말고 구체적인 패턴을 분석하자. 단순히 매출만 보지 말고 그 매출을 세분화해서 구체적인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월별, 주별 매출 변화를 비교하고 어느 시점에서 급격한 하락이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라. 또 월별로 매출을 나누어 분석하면 특정 시점의 변화가 쉽게 눈에 띄게 된다. 이 분석을 통해 문제가 발생한 시점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고객의 행동 변화를 살펴라. 고객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매출 하락의 시점에 고객 행동에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객 방문 빈도, 구매 금액, 재방문율을 시간대별로 체크해보자. 어떤 시점에서 손님의 재방문율이 떨어졌는지 혹은 손님이 소비하는 금액이 줄어들었는지를 추적하자.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고객의 행동 패턴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이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고객이 이탈한 원인과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사장 노트에 꼭 남겨야 할 세 줄 메모.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였는가? 그 이전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었나? 3개월 전과 비교해 매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파악해보자. 고객의 방문 패턴에서 변화가 있었던 시점은 언제인가? 문제는 내부일까, 외부일까? 진짜 문제는 밖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다.
매출이 떨어지면 사장은 본능적으로 밖을 본다. 불경기라서 그렇겠지. 근처에 경쟁 가게가 생겨서 그래. 사람들이 요즘 돈을 안 써. 하지만 외부 탓만 하면 내 가게는 바뀌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건 탓이 아니라 진단이다. 내부 문제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의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한다면 내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손님이 들어오긴 하는데 재방문율이 낮아졌다. 최근 신메뉴나 가격 변동이 있었다. 직원의 서비스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위생, 청결 상태를 최근에 점검하지 않았다. SNS, 배달앱, 구글 등의 별점 후기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내부 원인의 무서운 점은 사장만 모르고 고객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빠르게 반응해야 한다. 외부 문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라. 요즘 장사가 안 돼. 라는 말은 느낌일 수 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다. 주변 상권의 유사업종은 어떤가? 최근 1~2개월간 인근 공사, 도로 변경, 날씨 영향은 경쟁 가게의 변화, 오픈, 폐업, 가격, 메뉴 구성 등 외부 요인을 정리해보면 정말 외부 문제가 맞는지 아니면 그냥 위축된 내 마음인지 구분할 수 있다. 내부 vs 외부 문제의 무게중심은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든 바꿀 수 있는 쪽부터 바꾸는 것이다. 외부는 바꿀 수 없다. 내부는 사장인 내가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외부 문제인 것 같다 싶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내부 요인부터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사장 노트에 꼭 남겨야 할 세 줄 메모. 지금 내 가게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건 뭐가 있는가? 늘 손님 입장에서 느꼈을 만한 불편은? 경쟁 가게를 최근 한 달 내에 직접 가본 적 있는가? 매출은 줄었지만 손님은 그대로라면 손님 수가 아닌 손님당 지출에 문제가 생긴 것. 하루 손님 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평소처럼 바쁘고 주문도 계속 나가고 있다. 그런데 총 매출은 뚝 떨어졌다. 이럴 땐 당황하기 쉽다. 내가 뭐 실수한 건가? 운이 나쁜 날인가? 하지만 이건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패턴의 변화다. 손님은 그대로인데 왜 매출이 줄었을까? 가능성 있는 원인들. 손님당 평균 지출 금액이 줄었다. 추가 메뉴나 사이드 주문이 줄었다. 테이크아웃 손님이 늘면서 주문 단가가 낮아졌다. 주력 고가 메뉴보다 저가 메뉴 판매가 늘었다. 1인 손님 비율이 늘고 단체 손님이 줄었다. 이런 변화는 사장 눈에는 잘 안 보인다. 오늘도 손님 많았는데 라는 착각을 부른다. 일 매출이 아닌 1인당 매출을 봐야 할 때 객단가를 쉽게 계산하는 법. 오늘 매출을 오늘 온 손님 수로 나누면 1인당 매출. 예를 들어 평소 30명에 15,000원을 곱하면 45만원, 오늘은 30명에 1만원을 곱하면 30만원. 손님 수는 같아도 1인당 5,000원 차이면 하루 15만원이 사라진 셈이다. 이런 변화는 서비스 흐름, 메뉴 구성, 가격 전략을 다시 봐야 하는 시그널이다. 객단가 회복을 위한 3가지 질문. 최근 손님들이 무엇을 덜 주문하고 있는가? 고정 지출 없이 수익을 높여주는 메뉴는 무엇인가? 손님이 자연스럽게 추가 주문하게 만들 방법은 없는가? 사장 노트에 꼭 남겨야 할 세 줄 메모. 최근 5일간 가장 많이 팔린 메뉴는? 손님들이 자주 시키던 메뉴 중 갑자기 안 나가는 건? 매장에서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어떤 메뉴가 있는가? 매출이 줄었는데도 바쁜 느낌이 드는 이유. 오늘도 하루 종일 손은 바빴는데 정산을 해보니 매출은 평소보다 낮다. 몸은 힘들고 돈은 안 남는 상황.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바쁜 느낌은 진짜 바쁨이 아닐 수 있다. 바쁘다는 착각이 드는 주요 이유. 단가 낮은 메뉴 주문이 몰릴 때, 포장 배달 주문 비중이 클 때, 단순 업무가 많아졌을 때, 고객은 많지만 체류 시간이 짧을 때, 바쁘기만 하고 남는 게 없다면 그건 바쁜 게 아니라 지치는 거다. 매출보다 업무 구조를 점검할 타이밍. 이럴 땐 단순히 매출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매장 시간표를 쪼개보자. 매출에 직접 연결되는 일, 주문, 서빙, 결제. 매출에 간접 연결되는 일, 포장, 정리, 손님 응대. 전혀 수익과 무관한 일,
반복되는 불필요한 동선, 비효율적인 정리, 수익 없는 바쁨은 반드시 줄여야 한다. 바쁜데 매출이 낮을 때 점검 질문 3가지. 오늘 하루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쓴 일은 무엇인가? 객단가가 높은 메뉴는 오늘 얼마나 팔렸는가? 반복적으로 번거로운 일이 있다면 자동화나 단순화할 수 있는가? 사장 노트에 꼭 남겨야 할 3줄 메모. 포장, 배달 주문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출 상위 3개 메뉴에 소요되는 평균 조리 시간은? 오늘 가장 정신 없었던 시간대, 실제 매출은 얼마였는가? 8. 계산서보다 중요한 사장의 눈. 장사가 안 된다는 말, 숫자가 아니라 느낌에서 시작된다. 계산서를 보면 매출은 줄었고 지출은 그대로인데 하루 종일 바빴다. 손님도 있었다. 그러다 문득 뭐가 잘못된 걸까 싶다. 그때 필요한 건 계산기보다도 사장만이 볼 수 있는 흐름의 감각이다. 매출표엔 안 찍히는 변화들이 있다. 계산서에 안 나오는 것들. 손님들의 표정이 밝은가? 음식이 나오자마자 휴대폰만 보는 손님이 늘었는가? 식사 후 테이블 위에 남는 음식 양이 많아졌는가? 주문 전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는가? 이런 변화는 정량 데이터엔 안 잡힌다. 하지만 사장만은 알 수 있다. 분위기가 변했다는 것. 장사 흐름을 감지하는 사장의 3가지 감각. 손님의 멈칫. 이거 뭐지? 하고 잠시 멈칫하는 순간이 있다. 메뉴판, 가격표, 직원 응대에서 손님이 멈춘다면 변화가 필요한 신호다. 직원의 손놀림. 전보다 메뉴가 늦게 나간다. 손이 꼬인다. 장사 리듬이 무너진 거다. 매장의 침묵. 대화 없는 매장. 웃음 없는 테이블. 소리 없는 불만이 쌓이고 있는지 모른다. 사장이 스스로 던져야 할 3가지 질문. 최근 손님 표정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감정은? 매장에 멈칫하는 구간은 어디인가? 내가 최근 직접 체험한 내 가게는 어떤 느낌이었나? 사장 노트에 꼭 남겨야 할 3줄 메모. 최근 3일간 손님이 가장 오래 머문 테이블은 어디인가? 손님이 가장 자주 멈춰서는 위치는 어디인가? 내가 마지막으로 직접 메뉴 주문해본 날은 언제인가? 9. 불황 탓을 하기 전 사장이 점검할 7가지. 요즘 불황이라. 많은 사장님들이 이 말로 스스로를 위로한다. 하지만 그 전에 내 가게 안에서 점검할 것들이 있다. 경기는 언제나 좋았다 나빴다 한다. 불황 탓을 하기 전 사장이 먼저 봐야 할 7가지 질문. 메뉴판은 최근 3개월간 바뀐 적 있는가? 손님 눈에는 익숙함이 아니라 지루함이 될 수 있다. 신메뉴가 아니어도 이름 사진 배치 하나만 바꿔도 흐름은 달라진다. 직원 응대 멘트는 최근 점검한 적 있는가? 맛있게 드세요만 반복되면 기계처럼 들린다. 작은 말투 하나가 손님의 기분을 바꾼다. 가게에 들어오는 동선은 깔끔한가? 첫 인상은 입구에서 결정된다. 스티커, 안내문, 물건이 어지럽게 붙어있진 않은가? 기본 반찬 서비스 품목은 만족스러운가? 손님은 기대 이상을 기억한다. 소소한 서비스가 재방문을 만든다. 가게 냄새, 온도, 소리, 직접 느껴본 적 있는가? 손님 입장에서 앉아보면 보이는 게 다르다. 의외로 냄새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고정비 점검은 마지막으로 언제 했는가? 카드 수수료, 포스 비용, 가스 전기 요금. 익숙해진 지출에 새는 돈이 숨어있다. 가게에 바뀐 것이 있는가? 변화가 없으면 손님도 관심을 잃는다. 작은 변화가 이 가게 살아있다는 신호가 된다. 사장 노트에 꼭 남겨야 할 3줄 메모. 최근에 내가 손님처럼 입장해 본 적이 있는가? 지난달 고정비 지출 중 불필요한 항목은 없었나? 가장 마지막으로 변화를 준 요소는 무엇이었는가? 10. 매출보다 더 중요한 재방문율의 변화. 요즘 손님은 많은데 왜 찜찜하지? 매출은 나쁘지 않다. 그런데 뭔가 불안하고 반복되는 매출이 아닌 느낌. 이럴 땐 재방문율을 의심해봐야 한다. 왜 재방문율이 중요할까? 단골은 광고 없이 다시 온다. 충성 고객이 늘면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다. 신메뉴, 가격 인상, 분위기 변화에도 더 유연하게 반응한다. 새 손님보다 다시 오는 손님이 가게를 지탱한다.
재방문율이 떨어졌다는 신호들. 리뷰는 많은데 익숙한 얼굴이 안 보인다. 매번 처음 오는 듯한 손님이 대부분이다. 이벤트 참여율이 낮다. 단골이던 손님이 일정 시점 이후 보이지 않는다. 단골은 사라질 때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래서 놓치기 쉽다. 재방문율을 점검하는 세 가지 방법. 포스기 기록 확인, 자주 온 번호 및 이름, 최근 방문일, 리뷰, 단톡방, 쿠폰 사용 기록 분석. 자주 오시죠? 라는 질문에 돌아오는 반응 체크. 재방문율을 높이는 질문들. 손님이 다시 올 만한 이유가 있는가? 단골만 아는 작은 특혜가 있는가? 처음 온 손님에게 다음 방문을 유도할 장치가 있는가? 사장 노트에 꼭 남겨야 할 세 줄 메모. 최근 10일간 2번 이상 방문한 손님 수는? 자주 오던 손님 중 요즘 뜸한 사람은 누구인가? 새 손님에게 다음 방문 이유를 주고 있는가?